첫 신천지 확진 환자의 위치 추적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단체장에게도 권한이 주어져 감염 경로 확인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시민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면서 택시와 버스 업체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 헌혈 봉사자가 늘고 선별 진료소엔 간식 기부가 잇따르는 등 온정의 손길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구 경북 감염 확산의 온상으로 알려진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져 불안한 상황인데요. 신천지 교인은 물론 관련 시설이 상대적으로 도내에 특히 더 많아 그렇습니다. 그만큼 감염의 우려가 높을 수 있기 때문인데 실태 파악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파악한 도내 신천지 신도는 13,000여 명. 국내 전체 신도 23만여 명의 6% 안팎으로 비율만 놓고 볼 때 3% 중반인 전라북도 인구 비율의 2배에 가깝습니다. 도내 개별 종교 인구로 봤을 때 네 번째인 원불교 교인 수를 추격할 만큼 교세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70군데가 넘는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 수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최근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지목된 대구 경북을 무색해합니다. 교회마다 너희 신도가 몇 명이라고 막 하거나 이런 상황은 그것이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비상시국이니까 이제 감염법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도내 신천지 역사는 25년 전쯤 전주에서 시작돼 짧은 편인데 본격적으로 교세 확장이 시작된 때는 10여 년 전부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과정에서 신천지 교리에 포섭된 신도가 교회를 장악한다는 위장 포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신천지 교회 측은 자유로운 선택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연말에 평가를 하면 전도를 좀 많이 한 사람, 어떤 시상이나 이런 것들도 각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감추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대구 경북에서 신천지 교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이 도내에서도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은 많은 교인과 시설 숫자에 있습니다. 더구나 도내 7번째 확진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되면서 추가 감염의 우려도 높은데 여전히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파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 수강생들은 우리 정식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이제 입력이 안 되어져요. 단지 이제 대략 몇 명 정도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정확한 도내 신천지 교인 수는 물론 시설 수 역시 조사 때마다 바뀌고 있고 증상을 호소하는 신도 역시 늘어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몸에 조금이라도 코로나와 관련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게 관리되어 오던 도내 코로나19 사태가 신천지 교인 확진 환자 발생을 계기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첫 신천지 교인 확진 환자 발생으로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높은데 동선 파악부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핵심인 위치 추적 정보조차 중앙역학조사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단체장도 권한을 갖게 되지만 법이 뒤늦게 개정된 탓에 한계가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첫 신천지 신도 확진 환자가 나온 지 벌써 사흘째지만 구체적인 동선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거듭된 요청에도 중앙역학조사팀으로부터 결과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료 취합을 감안하면 내일도 정확한 동선 파악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신천지 교인 10여 명은 검체 채취가 이뤄졌으며 당시 교회에 있던 2,500여 명은 능동 감시 중입니다. 무엇보다 동선 파악이 늦어져 대응에 나설 수 없어 답답한 건 지자체인데 다행히 관련법이 개정돼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확진자의 위치 파악 요청 권한이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에서 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천지 확진 환자의 경우 정부에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전라북도는 이후 발생 환자부터 요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빨리 파악될 수 있도록. 그 밖에 도내 두 번째 확진 환자인 113번 환자의 경우 치료 경과가 좋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침도 가래 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미열도 있었고요. 이런 증상들은 많이 호전됐고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이뤄진 1차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향후 추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제 옆을 보시면 확진 환자 비율을 보실 수 있는데요. 확진 환자가 5,600명을 넘어 많아 보이지만 사실 13만 명이 넘는 검사 수를 감안하면 4%대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2,400여 명 검사의 7명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불안감에 막연한 공포감인데 곧바로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탓인데 그 파장으로 당장 대중교통 업계가 생존의 위기입니다. 손님이 없어 버스 노선은 하나둘 끊기고 택시 회사는 아예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 송천동의 한 택시회사 주차장. 회사 소유 택시들이 운행에 나서지 않고 모두 주차돼 있습니다. 전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후 택시 이용객이 절반 가까이 줄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멈춘 겁니다. 더 이상 택시 운송 종사자가 버틸 수 없는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노사 간에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휴업이 이뤄지는 기간은 지금부터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휴업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휴업으로 택시기사들의 월급은 30% 정도 깎일 예정. 택시기사들은 일손을 놓는 날이 더 길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게 진정된다고 손 치더라도 이 외출을 자제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차후가 문제라니까요. 이게. 다른 회사들 역시 고통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과 역에서도 요즘에는 승객 한 명 태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사들이 돌아가면서 연차를 써 손실을 줄이려는 택시회사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안 돼. 제대로 안 해. 거기다 허탕쳐요. 거기다. 버스 회사들의 손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전주 시내버스의 경우 최근 운송 수익금이 40% 가까이 줄었고 대구와 경북 구미, 포항으로 향하던 시외버스는 여전히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승객들이 오히려 덜할 수 있어서 현재는 감찰 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손실이 난 거를 재정 시무들을 해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어온 도내 운송업체들이 또다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각 시군에서도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의 치료와 건강관리를 전담할 생활치료센터를 도내 14개 시군에 한 곳 이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의 경우 전북인재개발원을 활용하는데 환자 이송과 위생관리가 원활한 독립건물로 1인 1실이 원칙입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오늘로 두 번째 소독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신시가지, 전주역 등 시내 주요 지점에서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소독 작업을 벌였고 각 주민센터를 통해 가정과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독 장비를 무료로 대여했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소독의 날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더 힘든 이웃을 위해 선뜻 손을 내미는 도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단체 헌혈이 이어지고 있고 마스크나 손 소독제 기부도 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 효자동 헌혈의 집이 모처럼 혈액 기부자로 가득 찼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혈액 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에 격투기 체육관 선수 10여 명이 헌혈에 나선 겁니다. 인근 노인복지관 직원들까지 동참하면서 오늘 하루만 헌혈자가 30여 명에 이릅니다. 혈액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최근 혈액 기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체육관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줄고 있는 환경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금전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힘들고.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연일 경무에 시달리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찾았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만든 에너지바와 한의사회가 지원한 쌍화차 1,200인분을 전북 지역 28개 선별진료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모집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 중심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해달라는 기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전북 사랑의 열매에 모금된 개인과 단체의 성금만 1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배포를 해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대구 경북 지역으로 이관을 직접 해가지고 그쪽에서 쓰이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압병실이 있는 전북대병원에도 수많은 응원 메시지와 함께 의료진들을 위한 간식이 전달되는 등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마음으로부터 격려하고 지원하려는 손길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이어 임실군이 예비비를 투입해 군민 모두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총 7만 6천 개의 마스크를 확보하고 한 가구당 5매씩 무료로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1차로 3만 장을 방역 취약 지역에 먼저 배부하고 나머지는 확보되는 대로 공급할 계획이며 군청 직원들이 개별 가구를 방문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의 학교 기숙사 단체 격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원룸업계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익산시는 빈방 등의 피해를 원룸업체가 증명하면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원룸업체들은 자가격리 해제 증명서를 발급받은 유학생에게만 방을 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1호) 공약과 (1호) 법안으로 총선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이번 시간은 전주병입니다. 팽팽한 인물 대결이 예상되는 전북 최대 격전지답게 전주의 미래를 담은 굵직한 공약들이 제시됐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초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전주병은 5선에 도전하는 정동영 의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성주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이는 곳입니다. 민주당 김성주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전주 국제금융도시 조성을 꼽았습니다. 세계적인 은행과 국내 금융사들이 잇따라 전주에 둥지를 틀어 여건은 무르익었다며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통령 임기 내에 성사시켜 국제금융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어버린 전라북도를 새로운 금융도시라고 하는 발전의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생당 정동영 후보의 1호 공약은 전주를 동양의 밀라노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5대 관광 거점 중 전주는 어떤 곳보다 한옥과 한식 등 문화자원이 풍부하다며 옛 법원 땅에 들어설 한류박물관에 한옥마을, 덕진공원을 잇는 관광 벨트를 만들어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선 때부터 콩나물국밥, 비빔밥, 판소리로 동양의 밀란으로 가는 것이 전주가 먹고 사는 길이다. 이것이 비전이다고 생각하고 주창해 왔습니다. 21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김성주 후보는 금융중심지법 개정을, 정동영 후보는 택시 대중교통화법 제정을 꺼내들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들이 이전하거나 직접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 철도처럼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할 때가 됐다. 택시 대중교통화법을 다시 추진할 때가 됐다. 무소속 오세명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전주 완주 통합을 꼽았습니다. 중앙 정치에서 다루게 되고 그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보게 된다면은 나름대로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최복기 후보는 당 차원의 공약 외에 개인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주 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오형수 후보는 정의당 한석의 의미는 여당의 수십석보다 크다며 정치와 지역 발전을 원한다면 정의당과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을 확대해 전북을 그린 뉴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도내 지역구 경선이 내일 모두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늦은 오후 전주 갑과 을, 남원 임실 순창 등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